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넘겼습니다. 어저께는 4개 지역의 기초단체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당은 부산 금정구와 강화 군수 선거에서 승리를 했고, 민주당은 호남 지역 두 군데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선거를 두고 국민의힘당의 내부의 갈등 혼선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부산 금정구에서 구청장 선거에 국민의힘당이 패배하면 그것이 명분이 되고 빌미가 되어서 한동훈 대표는 물러서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 친윤 쪽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개표가 시작되는 순간까지 그런 얘기들이 저의 귀에 들려오길래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당이 패배하면 그것이 어째 한동훈 대표의 100% 책임이냐? 아니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용산, 그게 김건희 여사, 이 요소가 더 패배에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하여간 결과를 지켜보자 했더니 압승을 했습니다. 이제 이 압승을 두고 친윤 쪽 또는 크게는 용산 측에서 한동훈 대표를 밀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기대와 전술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떠돌 정도로 용산과 국민의힘당, 좁히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더 좁히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 팀, 그리고 한동훈 대표, 이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다. 저는 10월 4일 이 방송을 통해서 그 직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을 초치해서 만찬을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 한동훈 대표를 배제해서 초청 대상에서 빼버렸어. 그래 놓고 거기에 만찬사로 건배를 하면서 우리 모두 한 몸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건배사를 했다는 그 뉴스를 보고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국회의원 108명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 원내대표당 간사 등은 당대표의 지휘 아래 있다고. 그런데 당대표를 배제해놔 놓고 그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서 절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 어째 우리는 한 몸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고 40총선거에서 국민의힘당도 지지했던 우리 같은 사람들, 그 유권자들은 불안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목전에 보궐선거도 있고 이러는데 이제 이런 심경을 제가 토로를 하고 곧 이어서 윤한 갈등의 본질과 기본 문제의 귀착점은 결국은 김건희 여사 문제다. 거기에 곁들여 일요 대란 문제도 있지만은 결국은 김건희 여사 문제다. 한동훈 대표가 일관되게 김건희 여사는 공직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도 용산 비서실에 그의 측근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산의 비서실의 일대 인사 쇄신을 비롯해서 김 여사의 향후 처신에 대해서 김 여사 자신과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당의 지지율도 오르고 대통령 지지율도 오르고 그래야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남은 임기에 유효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이를테면 한동훈 대표의 일관적인 주장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표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사이가 뭐 틀어졌다 그럴까 이런 말 하기가 사실 민망한데 이 시발점은 작년 12월 24일에
한동훈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 날짜를 기억하는 것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결정됐기 때문에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3주일이 지난 1월 15일 밤중에 당시의 비서실장과 친윤의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시내 모처에 불러내 가지고 대통령의 분부 말씀인데 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하신다 하는 것을 통고를 했어요. 그 통고의 빌미가 된 것은 그 직전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40총선거에 많은 당선자를 내지 못하게 되는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 김 여사의 이미지가 루이 16세의 황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견되고 있다. 이 말을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 뒤를 이어 동아일보의 김순덕 논설위원도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빌미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이 추측컨대 당대표, 비상대책위원장, 그 당시는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그리고 그가 지명한 비상대책위원이 공개석상에서 어찌 마리 앙뚜아네트에까지 확장해서 비유할 수 있느냐. 아마 빨끈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 그만두라.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공개가 되니까 나는 안 그만두겠다. 이게 40총선거를 두고 엄청난 악재가 됐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나 김순덕 논설위원의 그런 비유가 적절한지는 지금 제가 생각해도 그건 지나친 면이 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그들이 지적한 것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고 그가 어떻든 나서 있는 선에서 뒤로 물러서야 된다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해가 많은 이들이 이런 이야기가 바탕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1월 15일 이후부터 따져서 10달 동안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에서 이제 당대표로 선출됐죠. 요 10달 동안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는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서로 떨어진 상태에서 이게 뭐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들끼리 또는 배후의 응원 세력들끼리 포격전을 주고받고 하고 있다. 어제 있었던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문제 이렇게까지 이 포격전이 연장돼 있다고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윤 대통령을 지지했고 국민의힘당을 지지했던 많은 이들에게 불안을 심어주고 있다. 이런 와중에 약 2주일 전부터 명박사 사태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명박사 사태. 제 입으로 그 사람 이름 제가 옮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 자신은 그 사람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인격과 품격이 대통령 후보 시절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윤 후보와 그 부인 김건희 여사, 그리고 당선된 후에는 대통령과 영부인 그 두 분이 수시로 만나가지고 그를 박사라는 호칭을 붙여줬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명박사가 뿌려놓고 계속 뿌리고 있는 이 똥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똥물을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가지고 특히 윤 후보를 지지했고 국민의힘당을 국회의원 선거 때 지지했던 유권자들 저를 포함해가 보면 똥물을 흩뿌리고 다니고 있는데, 흩뿌리고 다니고 있는 그 원인과 배경을 만들어준 것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다. 그러니까 이 일을 어찌해야 되느냐. 그는 대통령을 정면으로 협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저께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런 자는 내가 뒤쫓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 처리되게 하겠다, 구속시키겠다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격으로 너 뭐 알고 말하느냐, 내가 다 털어놓으면 윤 대통령도 한 달 안에 탄핵을 당하거나 자리를 물러설 수밖에 없다. 그 대통령을 협박을 해요. 김재원에게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높여가지고 자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발전해 있는 가운데 어제 이제 재보궐선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가지고 친윤 진영과 김건희 윤 대통령 복심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공격할 이제 빌미를 상실해 놓은 오늘 아침까지의 현실입니다. 문제 해결은 김건희 여사가 물러서고 용산에 인적 쇄신을 하고 그리고 도이치뱅크스 주가 조작 사건도 검찰이 엄정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동정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그런 객관적이고 확실한 태도를 취하고 그리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국민에게 지나간 일들 후보 시절에서부터 쏟아놓았던 말 그다음에 공천 개입 의혹 그다음에 용산 비서실의 개입 의혹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일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희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민망한데 그러나 조갑재 대기자가 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어제 오후에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의 문제와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대로 김건희 여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김건희 여사가 현실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용산 비서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용히 내조하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그 부인을 설득해야 되는데 설득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거 조갑재 대기자의 말입니다. 왜 불가능하냐? 고종임금이 친정을 시행한 것은 187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22살이었는데 중전마마 민비가 23살이었고 그때부터 이른바 민비 정권이 형성되기 시작해갖고 여흥민씨 일족들이 전부 요직을 차지했고 그래야 드디어는 그들 소나기에 이 국가 재정도 움켜쥐게 되어가지고 군인들에게 11달 동안 월급도 못 주는 사태를 만들어가 결국 이모군란을 자초했다. 그 뒤에 청일전쟁까지 이르는 이 과정을 통해서 민비는 고종임금을 완전히 소나기에 쥐었다. 일부 기록에 의하면 여기 주한 외국 공사나 외교 사절들이 고종임금을 알현을 하러 가면 거기 뒤 발을 내린 그 뒤에서 소곤소곤 하는 한국 말이 들리는데 어떨 때는 그걸 제끼고 임금 가까이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중전마마였다. 그러니까 심기가 좋은 의미에서는 착하고 또 국가 원수로서는 굉장히 심약한 이 고종을 민비가 완전히 움켜쥐었다. 이거를 비유법으로 조갑재 대표가 어제 제시를 했어. 저도 이걸 잘못 얘기하면 저도 벼락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비유를 했어. 고종 황제 부부와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부부를 여기에 빗대가지고 그런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 윤 대통령이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심약한 면이 있고 부인의 말에 거역되는 어떤 얘기를 그런 언사를 도저히 못할 처지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게 명박사 사태까지 이를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조갑재 대기자의 말인데, 저는 그 전체 취지를, 그 비유가 적절한지를 떠나서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를 공감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문제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임기 거의 절반쯤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후보 시절서부터 여기까지 꼭 만나야 할 사람과 반드시 만나면 안 될 사람의 구분, 첫째. 둘째로 나서야 할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 둘째. 셋째로 할 말을 해야 할 때와 할 말이라도, 하고 싶은 말이라도 참고 말을 하지 않아야 할 때, 이 세 가지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구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 결과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진입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 위험도가 이로 인해서 함정에 빠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어찌 해야 되느냐.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우선, 대통령이 업참 마속의 그런 어떤 결단과 각오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고 부인도 설득하고, 그래야 부인도 여기에 따라주는 이런 변화가 없이는 이제 임기 반환전 이후에 어떤 불행한 사태가 생길 수 있다. 불행한 사태는 몇 가지로 추정할 수 있는데, 그건 오늘 아침에 일단 구체적 설명은 보류하도록 합니다.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다. 이것은 결국 그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불행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국가의 혼란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윤 대통령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큰 마음으로 크고 넓고 길게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친윤 세력의 핵심들도 덮어놔놓고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오늘의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을 한동훈에게 덮어씌우는 이런 일들은 그대들도 삼가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